안녕하세요. 오늘은 쇼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쇼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브랜드도 다르고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도 뭐 모델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은 쇼바가 뭔지 아시죠? 산에서 탈 때 충격을 흡수하는 용도로 쓰는 게 쇼바예요. 일반 그냥 포크 가지고서는 산에서 충격을 갖다 제대로 흡수를 못하니까 이 안에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한 20년 전에 나왔던 자전거는 저도 지금 그 자전거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안에 스프링이 이만한 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무가 들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오일이 들어 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에어샥을 많이 써요. 가벼우니까요. 에어샥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 안에 앞에 입구를 막고 바람을 넣어주면은 말랑말랑해지죠. 가장 그냥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있는데,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안에 그냥 스프링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스프링은 가격은 일단 저렴해요. 가격은 저렴한데 댕댕거리는 느낌. 산에서 막 타고 내려오는데 충격을 흡수하긴 흡수하는데 경쾌하게 충격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막 띠용띠용 거리면서 댕댕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게 바퀴가 막 튀겠죠. 그래서 스프링 샥은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엘레스토머는 이 안에 고무가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지우개가 블록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우개도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단점이 여름에는 말랑말랑하고 겨울에는 딱딱해요. 그래서 그 고무의 색깔별로 강도를 다르게 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어서 그 강도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걸 다 빼가지고선 그 안에 있는 고무를 갖다가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이샥은 되게 그 예전에 금색으로 돼가지고 락샥에서 나왔었는데 오일이 잘 터졌어요. 느낌도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느낌도 좋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땡땡한 느낌이어서 오일도 또 자주 터지고, 그래서 오일샥은 지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에어샥 안에도 오일이 어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폭스에서 나오는 CTD 샥이라고 있어요. CTD 샥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CTD 샥은 말 그대로 언덕을 올라갈 때, 그리고 트레일 코스, 내리막길 내려갈 때, 그럴 때 쓰는 용도로 나온 샥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다이얼식, 예전에 나왔던 거는 다이얼식으로 나오고, 요즘에 좀 저가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리모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핸들 쪽에서 조절할 수 있게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손으로 쉽게 조절을 할 수도 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방식은 이런 식으로 바로 자전거를 타면서 노면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오늘은 쇼바의 기본적인 그 원리와 이해, 세팅하는 법,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일단은 자전거 쇼바가 있으면 충격을 흡수하니까 좋겠죠. 그냥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쇼바도 내 몸에 맞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노면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게 세팅이 돼야 되고요. 지금 요건 탈라스라는 모델이고 굉장히 예전에 나왔어요. 가변샥이라고 해요. 가변샥이 뭐냐면은 변신이 돼요. 얘가 어떻게 변신이 되냐, 요게 요 스텐션 튜브라고 하는데 요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해요. 에어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다이얼을 돌려 가지고서 이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조절을 하냐, 자, 다운힐 자전거를 아마 보시면은 다운힐 자전거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굵고 길어요. 얘가 길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쓰겠죠. 자전거가 앞에가 이렇게 들리겠죠. 여기가 길어지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되겠죠. 자전거가 길어지면은 다운힐 자전거 보시면 안장도 살짝 하늘로 코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타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그런데 얘가 산에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앞에 쇼바가 높으니까 일반 자전거는 이렇게 되겠죠. 일반 자전거는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되겠는데 앞에 쇼바가 길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남들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다운힐 자전거는 이렇게 평지에 가까우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포지션 자체가 내리막길을 쉽게 내려갈 수 있게 앞에 쇼바를 올리고 충격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이 부분이 긴 거예요. 반대로 앞에가 길면은 언덕으로 올라갈 때 얘가 들리겠죠. 그래서 다운힐 자전거는 어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내리막길 용도로 나온 애가 이렇게 나온 애가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무게중심이 완전히 뒤로 가죠. 들려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올마 타입으로 나온 건데, 얘네의 장점은 노면에 따라서 내리막길 다운힐을 하거나 트레일 코스를 가거나 어필을 할 때 이걸 조절을 해서 내가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무게중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얘가 짧아지면은 자전거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동을 하겠죠. 반대로 내리막길에서는 다운힐 자전거 같이 얘가 길어지면은 무게중심이 내리막길에서 길어지니까 무게중심이 안정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너무 앞쪽에 있으면 자전거가 이렇게 전복이 되니까. 지금 요거는 세 가지 모드로 바뀌어요. 110mm, 이거 길이가 110mm, 130mm, 그리고 150mm. 지금 이거는 110mm로 맞춰 놓은 거예요. 얘를 돌리면은, 자, 올라오죠. 130mm가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은 더 올라오죠. 이 길이가 150mm가 됐어요. 신기하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150mm에다가 놓고 어필을 할 때는 얘를 돌려서 110mm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선 그냥 주행을 하면은 무게가 앞으로 실리면서 얘가 저절로 들어가요. 나오는 건 자동으로 나오고. 자, 요거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 쇼바의 길이에 따라서 어필, 다운힐, 트레일 코스, 이게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락이 있어요. 얘를 쇼바가 안 들어가게 잠궈 버리는 거예요. 왜 쇼바를 갑자기 잠궈 버릴까요? 어필해서 댄싱을 칠 때 막 힘을 주면 쇼바에서, 얘가 110mm라고 해도 힘을 주면은 쇼바에서 내가 올라가려는 에너지를 얘가 먹어버리겠죠. 그러면 쇼바를 잠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일반 포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덕으로 올라갈 때 힘을 갖다가 덜 뺏어 먹겠죠. 근데 잘 타시는 분들은 바빙이라고 해서 내가 체중을 눌렀다가 나오는 거를 힘을 이용해서 그 리듬을 타가지고서 올라가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에어 세팅. 에어샥의 기본은 바람을 넣어야 되니까 바람 주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기본으로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두 개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체중에 맞춰서 에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반 펌프로는 안 돼요. 슈레더 모양이죠. 이렇게 샥 펌프가 있어야 돼요. 샥 펌프는 굉장히 가늘게 생겼죠. 가늘게 생긴, 이건 고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압을 넣으려면은 이 부분, 이 파이프를 바렐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늘면은 고압으로 넣기가 되게 편해요. 로드에 들어가는 펌프도 굉장히 가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는 이유가, 바람은 압력이 세면은 얘네들은 이 바렐이 넓으면은 펌프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펌프질을 몇 번만 해도 바람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굵으니까. 그런데 바렐이 좁으면은 고압이라고 해도 바람 넣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여러 번을 넣어야 돼요. 초바에는 에어가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근데 고압이어서 일반 펌프로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샥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어요. 물론 여기 게이지가 있지만 체중에 따라서 쇼바 밑에 매뉴얼이 써 있기도 해요. 체중 얼마면은 얼마만큼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 세팅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넣으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장비를 다 착용하고, 그 게이지를 안 보고서 세팅하는 법은 장비를 다 착용을 해요. 내가 라이딩을 할 복장으로 다 착용을 하고 자전거를 똑바로 세우고선 자전거 위에 천천히 올라가면 이 쇼바가 들어가겠죠. 에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쇼바가 안 들어가죠. 적당히 바람을 넣고 내가 그 체중을 자전거 위에 실으면 쇼바가 들어가겠죠. 들어갔을 때 25% 정도,
그걸 세그라고 하는데 25%면 25%면 4분의 1이죠. 이만큼에서 절반에서 절반. 그럼 체중이 실려서 주행이 아니라 그냥 체중만 실었는데 한 요 정도 쇼바가 들어가면은 나한테 맞는 에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노면에 따라서 좀 더 나는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내려오고 싶다 그러면 에어를 더 빼도 돼요. 에어를 더 빼도 돼요. 너무 많이 빼면은 버텀이라고 얘 끝까지 부닥쳐 버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빼셔도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구형이라서 이런 식으로 다이얼식으로 나오고, 요즘에 좀 좋은 것들은 여기서 리모트가 올라가서 핸들에서 한꺼번에 조정을 할 수 있게 나와요. 근데 거의 쓰실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에서 타면은 굉장히 바빠요. 변속해야 되죠, 브레이크 잡아야 되죠, 그리고 안장에 요 가변 시포스트 가지고선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노면에 따라서 쇼바 세팅도 해주고, 그 뒤에서 보면 굉장히 바빠요. 노면에 따라서 최적의 상태로 주행을 해야지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리바운드라고 해요. 리바운드. 농구 얘기가 아니고, 리바운드는 튀어 오르는 거죠. 맞나요? 네, 리바운드 튀어 오르는 거. 쇼바가 들어갔다가 아까 전에 스프링샷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댕댕거려서 너무 싫다고. 댕댕거리는 게 여기에 에어가 들어가 있고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튀어나오는 속도, 충격을 받아서 얘가 쇼바가 쑥 하고 들어갔어요. 쇼바가 쑥 하고 들어갔는데 리바운드가 빠르다고 하면은 얘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튀어나오겠죠. 스프링 같이. 바닥에 계속 노면에 돌멩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이 돌을 타고 내려가는데 큰 돌멩이 하나를 넘어가서 쿡 쇼바가 들어갔는데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멩이를 밟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댕댕거리면서 내가 조향이 제대로 안 되겠죠. 계단 내려갈 때도 비슷해요. 너무 얘가 앞에가 둥둥둥둥 거리면서 내려가게 되면 조향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바운드라는 거는 쇼바가 푹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를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쇼바가 들어가는 거는 빨리 들어가도 나오는 거를 천천히 나오게 잡아주는 거를 리바운드라고 해요. 자, 제 자전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랑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보통 오른쪽에 많이 있어요. 나오는 게 어때요? 그랑 좀 뒤집어졌나요? 지금 되게 빨리 튀어나오고, 반대로 돌리면은 끝까지 돌리게 되면은 쇼버가 들어갔다가 되게 천천히 나와요. 네, 천천히 나오죠. 너무 천천히 나오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토끼하고 거북이가 그려져 있기도 해요. 거북이로 가면은 얘가 나오는 게 느려져요. 토끼로 하면 나오는 게 되게 빨라지고요. 그래서 노면에 따라서 만약에 그냥 임도길이다 그러면은 좀 빨리 나와도 괜찮겠죠. 그런데 돌멩이가 많은 막 돌탱이 길이다, 너무 빨리 나오면 얘가 댕댕댕댕 거려요. 그래서 노면에 따라서 리바운드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타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세팅해 놓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면에 따라서 저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토끼 거북이로 가서 조절을 하면서 타보세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잘 못하던 코스도 저걸 조절하면 더 쉽게 탈 수도 있어요. 저 리바운드가 없는 쇼바도 있어요. 아주 좀 저렴한 샥들, 아주 싼 자전거에 달려있는 쇼바는 리바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리바운드, 그 본인 자전거에서 세팅할 수 있는 거, 에어샥이라는 가정하에 내 체중에 맞는 세그 에어를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조정을 하시면은 좀 빠르게 해놓고 타는 거랑 느리게 해놓고 타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에어를 좀 빼고 타는 거랑 에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타는 거랑 점프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반이옵이나 그런 기술 같은 거 하실 때 빠르게 해놓으면은 반발력이 생기니까 조금 더 기술이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너무 느리게 해놓으면은 내가 반이옵을 할 때 얘가 흡수를 해버리니까 잘 안 뛰어지고요. 그래서 쇼바 세팅 그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세그를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쇼바 정비를 할 때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되는 게 로우 레그, 스텐션 투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죠. 앞브레이크를 많이 잡고선 엔도 같은 거 막 뒷바퀴 띄우는 거 있죠. 이런 거 자주 하게 되면은 얘랑 이렇게 물려 있는데 유격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어요. 유격이 조금씩 생기면은 앞브레이크를 잡고 흔들면은 여기가 이 흔들리듯이 껐덕껐덕거려요. 만약에 오일이 막 계속 묻어나오는 자전거는 쇼바를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껐덕껐덕거리면 걔도 정비를 해야 돼요. 안쪽에 있는 부품을 조금 갈면 돼요.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스텐션 튜브에 이런 데는 기스가 안 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기스가 나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쇼바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시즌이 왔으면 좋겠네요. MTB를 요즘에 원체 많이들 안 타셔가지고선 저는 MTB를 시작을 하고 지금도 MTB를 타고 있지만 산에서 막 비포장 도로에서 막 빨리 달리고 그럴 때 되게 재밌거든요. 빨리 MTB가 다시 좀 붐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 다치면서 타는 사람이 잘 타는 사람이에요. 너무 욕심내면서 타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